대통령 기술세 국가안보실장 그동안에 우리가 침대 축구도요. 90분 축구 경기 전후반 90분인데 85분 열심히 뛰고 5분 정도 침대 축구하는 게 그게 침대 축구예요. 85분 내내 침대 축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더 이상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5분도 지금 안 뛰겠다고 90분 채우겠다는 거예요 침대 축구를. 그런 축구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5분이라도 정상적인 경기를 진행을 해야 원포인트 원내대표 간의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원내대표 원포인트 회동을 제안했거든요. 정개특위. 아니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개특위가 예결이 아까 방금 나경원 원장님께서는 본인은 연락 못 받으셨다고. 내가 그거 공개 제안한 거니까 연락을 한 게 아니고. 특히 원장 그 원포인트 회동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저희가 해석을 해서 드리지만 그래서 그거는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6월 26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신반장, 아까 영상도 잠깐 봤지만요. 사우디 왕세자가 오늘 방한했잖아요. 네. 각계의 관심이 아주 뜨겁네요. 네, 플레임은 무하마드 빈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알 다 사우드. 외웠네요. 기가 막히죠. 네, 기가 막힙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그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회담을 했는데 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석유 대신에 첨단 산업으로 나아가는 비전 2030이라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네. 그 주요 협력국으로 우리나라를 꼽은 거고요. 네. 오늘 83억 달러 규모의 이 MOU도 체결을 했습니다. 엄청나네요. 네. 조금 전에 고반장이 비웃었어요. 네, 양반장.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요. 이번에는 폭행과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이 아동학대 혐의가 상당히 지금 논란인데요. 네. 일단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경찰은 밝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요? 지금 네.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의 고소장에 네. 그 내용이 일부가 있는데, 맞아요. 예, 그 쌍둥이 아이들을 향해서 수저를 집어 던졌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네. 관련된 혐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폭행은 누굴 폭행했다는 거예요? 남편? 남편을. 그래요? 또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날씨 얘기만 간단히 하고 오늘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제주를 시작으로 해서 전국이 장마 영향권에 접어들었습니다. 서울도 오늘 밤부터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는 예보가 나와 있고요. 지금 본격적인 장마는 7월 초로 예상됐지만 시기가 조금 당겨졌네요. 그러니까 6월 말에 전국 동시 장마 시작은 12년 만이라는 게 기상청의 설명입니다. 비는 뭐 예상했던 것보다는 약간 뭐 적을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일 오후에 일단 비가 모두 그치지만은 주말에 다시 장마 전선이 북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날씨라는 게 뭐 워낙 많이 변해가지고요. 정확한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정치부회 시작 직전에 들어온 속보인데요.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G20 참석을 위해서 내일 일본에 가잖아요. 그 전에 6개 통신사와 서면 인터뷰를 했고 그 인터뷰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미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북미 간의 3차 정상회담에 관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하노이 회담을 통해서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 상태의 물밑 대화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속도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현 상황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교착 상태로 볼 이유는 없고 북미 협상 재개를 통해서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될 거고 이제 그 시기가 무르익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도 이제 친서 정치 얘기를 많이 했는데 3차 북미 회담 관한 그런 대화가 상당히 진전되고 있음을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언급을 한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친서 내용을 알고 있었잖아요. 본인이 알고 있지만 얘기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차원이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그 유연성이 있고 결단력이 있다 이렇게 또 높은 평가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 개발 대신에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평가를 했고요.
자, 이제 비핵화 관련한 논의가 이제 앞으로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주요 의제가 될 텐데 과연 북한 비핵화에 되돌릴 수 없는 단계를 무엇으로 볼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영변 핵시설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변은 북한 핵시설의 근간이고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 또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의 핵시설 전부가 검증하에 완전히 폐기된다면은 북한 비핵화를 되돌릴 수 없는 단계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비핵화 관련 논의에 있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관련한 여러 가지 그 협의를 저런 차원에서 영변 관련한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할 거라는 점을 시사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을 했는데 그 전에 우리 정부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음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개성공단 재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이제 개성공단 재개가 북한에도 바른 미래를 제시하고 남북미 모두의 매력적인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조금 전에 들어온 계속 이거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요. 신 반장,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래도 뭐 일본에 가는 입장이니까 네. 언급을 많이 했네요. 네, 이번 지금 G20 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 오늘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해 과거사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과거사 문제는 한국 정부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엄밀히 존재했던 불행한 역사 때문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또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최근 일본 정부에 전달했고 이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문제를 포함한 한일 정상 간 협의에 언제나 문을 열어두고 있고 G20 정상회의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지는 일본 정부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자, 아베 일본 언론들이 보도하는 내용을 보니까요. 이번 G20 때 아베 총리가 19개 나라랑 정상회담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그런 움직임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근데 한일 관계 냉랭한 건 분명히 사실이고요. 근데 돌파구를 좀 찾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오늘도 반쪽 국회가 진행 중인 여야 정치권 상황부터 짚어보고요. 북미 대화 기류와 G20 정상회의, 사우디 왕세자 방한 소식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우리공화당 천막 철거 논란, 또 조국 수석의 법무장관 기용 가능성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고석승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 추인 거부 후폭풍이 오늘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야는 오늘도 서로를 향해 날선 입장을 내놨죠. 민주당은 한국당의 재협상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음을 재차 밝히며 국회 의사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기한 연장을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회동을 제안하면서 중재를 시도했지만 한국당은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 고반장 발제에서 하루 종일 급박하게 돌아갔던 국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재협상 요구는 자가당착입니다. 이렇게 깨져버릴 약속이라면 앞으로 어떤 약속도 우리는 지킬 수 없게 됩니다. 합의를 훼손하거나 정상적 회의를 방해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방적, 강행적이고 경직된 국회 상황은 바를 만들어내는 이 여당의 태도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의 태도입니다. 수의 정치, 야합의 정치로 제1야당을 찍어 누른다면 이제 영영 국회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고 말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합의를 수용하고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하기를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안 추인 거부 사태에 따른 후폭풍 보신 것처럼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여야, 정확하게는 한국당 그리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사이에 공방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오늘 뜬금없이 꿈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꿈도 꾸지 말라고 했더니 꿈은 꿀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새로운 협상이 가능할 거라는 착각은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없는 꿈도 없는 상상력도 만들어야 될 테인데 꿈도 꾸지 마라.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제1야당이 국회 정상화에 대한 꿈은 꾸게 해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글쎄요, 당장 뭐 이루기 힘들지만 언젠가는 꼭 이뤄내겠다는 그런 걸 두고 우리가 이제 꿈을 꾼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재협상의 꿈이건 국회 정상화의 꿈이건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굳이 꿈으로 꾸지 말고 바로 정상화 실현시켜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일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말이죠. 자, 아무튼 이런 가운데 중재자 역할 이제 못하겠다라고 했던 오신환 원내대표, 오늘은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기한 연장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 문제 또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특위 연장이 끝내 무산되고 그 결과 선거제도 개편안이 정개특위를 통과하게 되면 20대 국회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이인영 원내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합의문을 다 펼쳐놓고 처음부터 논의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당장 급한 것부터 다시 논의를 해보자 이런 겁니다.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는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상화 불발 이후 대치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당의 이른바 선별적 국회 참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 또 상임위에 따라 어떤 건 참석하고 어떤 건 불참하고 이런 건데 국회 곳곳에서 회의를 열어야 한다, 안 된다,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렇게 회의 진행을 하고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법안을 이렇게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회의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대한민국 정치 구경하기 이런 건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신문에서는 뭐 골라먹는 재미라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에 골라먹는 재미에 이 국회가 이렇게 거의 유린을 당하는 거거든요. 이게 자, 그러면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의사 일정과 관련한 자, 지금 일단 상정부터 하고 그래. 그리고 발언권 드릴게요. 아니요. 아니요. 지방자치법 아니요. 일부 개정 법률 아니요. 지금 저는 매우 지금 이제 여당이 지금 이 의사 일정을 진행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저는 그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표결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자, 있습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네, 그래도 한국당이 일찌감치 참여하기로 정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늘 모처럼 여야 의원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정상적으로 열렸습니다. 추경부로 추경호 의원, 또 김강림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도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네, 송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선 후보자 지명 축하드립니다. 오늘 소신 검증을 하기 때문에 소신껏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준 후보님 축하드립니다. 이력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19년 국세청에서 근무하고 네, 공방을 벌일지언정, 우리 경제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를지언정 이렇게 국회 안에서 공직 후보자 검증하고 질의하고 답변하고 정말 오랜만에 보는 모습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일 텐데요. 자, 어쨌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최대한 국회 정상 운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한국당이 불참해도 각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상임위를 통과한 모든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 거쳐야 하는 법사위. 자, 이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이라는 거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실 텐데요. 관련해서 논란이 오늘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의 참여 없이 법안들을 처리를 하거나 또 참여했는데도 표결 처리하는 그런 예가 있다고 제가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법안들은 제가 법적 근거가 허용되는 한 관계 상임위로 다시 회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의 의견 반영 없이 처리된 법안은 법사위원장 권한으로 다시 상임위로 돌려보내겠다 뭐 이런 말인데요. 자, 이를 두고 법사위원장이 과연 그럴 권한이 있는지 논란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가서 더 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국회 비정상화의 장기화, 파행 운영 당분간 이어질 듯. 네, 마지막에 이제 여상규 법사위원장, 한국당 의원이죠. 발언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 상임위에서 보낸 법안을
다시 돌려보낼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 정치권에서 한창 논란이 됐죠. 예, 일단 뭐 이 현재 바른미래당과 함께 이 각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를 하고 있는 민주당 즉각 반발했죠. 자, 이재정 대변인 국회법상 각 상임위 처리 법률안에 대한 법사위의 심사는 법률안이 전체 법률 체계와 상충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형식, 자구 심사 그것에 국한되는 것이다 라면서 앞서 들으신 여상규 위원장의 발언은 권한 밖의 일이고 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상당히 위헌적인, 위법적인 행위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재정 대변인은 그러면서 현재 상황은 자유한국당의 일방적인 국회 정상화 합의 파기와 의사일정 거부로 빚어진 상황이라면서 언제든 논의에 동참하고 의견을 밝히면 될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짤막하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 얘기는 직접 들어보시죠. 정확하게 나도 그 근거는 모르겠어요. 법사위에서는 적어도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 상정조차 안 하시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법 규정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니까요.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당 원내 지도부와 충분한 사전 조율을 거치지는 않은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죠? 네. 자, 뭐 지금 한국당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는데 강경파에 의해서 의총에서 합의가 뒤집히긴 했지만은 당내에서는 아예 조건 없이 국회에 그냥 복귀하는 게 낫다. 이런 목소리도 꽤 많이 나온다면서요. 네, 이번에 정상화 합의문 추인이 불발되는 사태 이전에도 한국당 내부에서는 국회에 복귀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장제원 의원 관련 언급을 했었고요. 또 윤상현 의원도 국회 복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윤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기도 한데 어제 회의를 열기 전 페이스북에 당파를 넘어 대한민국의 지혜와 힘을 모으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은 조경태 의원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인의 의견임을 전제로 조건 없는 등원이 국민적 관점에서 봤을 때 필요하다, 결심하고 결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황영철 의원 역시 다른 방송에서 의원총회 당시 합의문 없이 백지로 복귀하자 그게 더 당당하다라는 의견도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국회 분위기 또 한국당 내부에서 많은 목소리가 나오긴 하지만 나경원 원내대표의 어제 발언처럼 민주당의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무슨 공식적인 의견을 내기는 좀 어려운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민주당은 재협상은 없다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자, 지금 의원총회에서 합의안 추인을 거부한 이유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 종합해 보면은 어떤 것 같아요? 취재 내용을 좀 종합해서 보면 결국에는 핵심은 이 패스트트랙 처리 대치 상황에서 이 당시에 고소 고발 취하를 얻어내지 못한 게 주요 거부의 이유라는 겁니다. 현재 의원들을 포함해서 수십여 명이 고소 고발을 당한 상황인데 이게 의원들 입장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은근히 부담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합의문에 정작 그 내용은 쏙 빠져 있으니 실망이 컸던 의원들이 꽤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합의문에 이걸 명시하지 않더라도 패스트트랙 처리가 문제가 있었다는 정도만 합의문에 명문화했다면 추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패스트트랙 처리의 부당함을 호소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조차도 어려워졌다는 거죠. 네, 물론 한국당은 고소고발 취하 문제와 이 합의안 추인 거부는 관계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황영철 의원도 오늘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고소고발 취하가 안 돼서 합의안이 퇴짜 맞았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아주 극소수였고 일방 처리에 대한 재발 방지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이유로 합의안을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한국당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부인을 했군요. 그나저나 이제 고소고발, 피고발된 국회의원이 108명이나 되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게 내년 총선에 정말 큰 변수가 될 것 같긴 하네요. 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영상으로 봤더니 정말 오랜만에 여야 의원들이 다 참석한 그런 분위기인데 청문회가 전반적으로는 차분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면서요? 국장님, 근데 이 국회 선진화는 고소고발을 취하해도 검찰 수사는 그냥 되는 거죠? 관계없는 거죠? 예. 네. 자, 그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일단 이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 같은 경우는 예상외로 진짜 그래도 정상 참작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아니에요? 이제 그 한국당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왜냐면요. 제가 좀 취재를 해봤더니 그래도 여당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결정을 하면 검찰 수사에 영향은 줄 수 있겠죠. 검찰이 정무적인 판단을 좀 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담았다는 거죠. 좋습니다. 네.
미안해요, 잘렸죠. 김현준 국세청장 청문회 얘기해 봅시다. 기가 막히시죠? 네, 기가 막혀요. 네. 이 예상외로 이 정치적 공방이나 자질 시비보다는 이 정책 질의에 집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여당은 이 상습적인 고액 체납, 탈세 문제에 대한 엄중한 대응을 주문을 했습니다. 특히 이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관련 언급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이 사남이 귀국을 했죠. 자, 유승희 의원 체납액 1위인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사망했다는데 이 체납액을 징수할 방안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김 후보자 은닉한 재산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다 답을 했습니다. 야당은 정권과 상관없이 공정한 세무조사 주문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관련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히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논란이 된 사안이었죠. 이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이른바 외국인 인근 차별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도 공방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 이 외국인 근로자의 세금 납부 수치를 거론한 다음 이 외국인은 세금을 낸 적 없다는 이 황 대표의 발언은 명백한 거짓이라면서 가짜 뉴스를 의도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새정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 한국당 엄영수 의원, 이 여당 의원들이 황 대표 발언의 취지를 잘 모르고 말하고 있다. 이 가짜 뉴스라는 말은 지나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헝가리 유람선 소식 관련해서는요. 최근 실종자 추정 시신이 한 구 발견됐는데 지문 감식에 실패해서 현재 DNA 검사가 진행 중이라는 그런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 이렇게 정리할게요. 국회 파행 속 김현준 인사청문회 정상 진행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죠.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첨단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83억 달러 규모, 우리 돈으로는 9조 6천억 원 규모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3차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대화 재개 분위기를 오늘도 띄웠습니다. 신 반장 발제에서 청와대발 뉴스와 외교안보 속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부자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자, 일단은 몇몇 이 재벌가 총수들 얼굴이 좀 생각이 나고요. 최근에 뉴스 좀 보신 분들이라면 세계 보호 1위의 인터넷 기업 아마존의 CEO 제프 베이조스가 기억나실 겁니다. 이혼 과정에서 억소리, 아니 조소리가 나는 위자료를 건네기도 했었죠. 자, 세상은 넓고 부자는 많지만 그중에서도 부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이가 있으니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국의 왕자 만수르입니다. 자,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팀 맨시티의 구단주이자 국제 석유 투자회사 회장,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부총리 등등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자, 그런데 중동에는요, 이 만수르조차 명함 내밀기 살짝 밀리게 만드는 초특급 부호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을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이번 왕세자님의 방문을 계기로 양국 사이의 우정과 협력이 미래의 공동 번영과 상생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또한 나와 왕세자님의 개인적인 우정과 신뢰도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المملكة العربية السعودية لديها تجربة رائعة جدا مع كوريا الجنوبية في السابق، نريد أن نكررها بشكل أفضل وأكبر لمصلحة البلدين. شكرا فخامة الرئيس. 네, 방금 보신 이 사람, 이 사우디 국왕인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알 사우드의 아들이자 국정 2인자인 수석 부총리 겸 국방장관 겸 경제개발위원회 의장 겸 정치보안위원회 의장 겸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최고 실세, 이 무함마드 빈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입니다. 기가 막히죠? 네, 서구에서는 줄여서 무하마드 빈 살만 MBS 또는 이 모든 걸 다 가졌다고 해서 미스터 에브리띵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But if you look in terms of dollars, $3 billion, $533 million, $525 million, that's peanuts for you. Should have increased it. 네, 이 빈살만 왕세자는 권력을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대대적인 숙청도 단행했습니다. 사우디의 반부패위원회가 2017년 왕자 11명과 전직 장관 그리고 기업인 수백 명을 사우디아라비아 리츠칼튼 호텔에 감금했습니다. 돈을 내면 석방을 해주는 식으로 무려 1,000억 달러를 추징했는데 이 돈은 왕세자가 추진하는 국책 사업의 자금줄이 됐습니다.
또 언론인 카슈크지 피살 사건의 배우로도 거론이 됩니다. 이 카슈크지는 미국 언론의 사우디 왕실을 비판하는 칼럼을 기고해 오다가 지난해 10월 터키에서 변을 당했습니다. 친왕세자 인사라고 볼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도 사건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를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It certainly looks that way to me. It's very sad. It certainly looks that way. 하지만 왕세자는 연루 의혹을 전면으로 부인했습니다. 카슈크지 사건은 악랄한 범죄지만 자신과는 전혀 관계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한 회의 석상에선 정의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며 농담을 하는 여유까지 보였습니다. للتحقيق واكتمال التحقيقات بالعمل مع الحكومة التركية للوصول لنتائج وتقديم المذنبين للمحاكمة وأخذ العقاب الرادع. 하지만 유엔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지난주였죠. 유엔 특별보고관은 지난 6개월간 사건을 조사한 끝에 사우디 왕세자를 포함한 사우디의 고위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처형이었다면서 국제사회가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왕세자의 책임과 관련해서 충분히 신뢰할 만한 증거가 있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requiring further investigation, in particular of the Crown Prince, for a variety of reasons. The first one is that the people directly implicated in the murder reported to him. 자, 어찌 보면 세계의 이목을 피하는 것이 좋을 이 시점에 꼭 한국을 찾아서 문 대통령을 만나야 했을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그건 왕세자가 추진 중인 비전 2030 프로젝트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일머니 없이도 발전 가능한 사우디를 만들자는 일종의 탈석유 경제 개조 플랜인데요. 이 지식 기반 산업과 ICT, 신재생 에너지 등이 핵심입니다. 높은 기술 수준을 보유한 우리나라를 경제 협력 파트너로 점찍은 겁니다. 자, 반대로 청와대가 이 논란의 중심인 왕세자와의 회담을 결정한 것도 이 사우디와의 관계 개선을 통한 경제적 실익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는 우리의 제1위 원유 공급국이자 중동 국가 중에선 최대 경제협력 대상국입니다. 청와대 오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서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 총수가 총 출동했습니다. 양국은 오늘 약 83억 달러, 우리 돈 9조 6천억 원 규모의 양해각서 및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 정책과 사우디 정부가 추진 중인 비전 2030은 공통점이 많아서 서로 협력할 여지가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만난 석유 왕자, 한 사우디 83억 달러 규모 MOU 체결입니다. 네, 사우디 왕세자와의 회담. 그 핵심 의제, 최 반장, 양국 간 경제 협력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오늘 83억 달러 규모의 MOU 체결을 했습니다.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1박 2일 일정으로 오늘 방한을 했죠. 이낙연 총리가 이례적으로 직접 공항에 영접을 나갔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청와대 공식 환영식은 오늘 정오쯤 열렸는데요. 이 빈 살만 왕세자는 현 사우디 국왕인 살만 국왕의 친아들이고요. 지난 2017년 이 왕세자로 책봉된 다음 명실상부한 사우디의 실권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담 사실상 정상회담에 준하는 만남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우디가 이 중동 지역에서 우리의 최대 교역 국가이고 또 우리의 어떤 혁신적 포용 국가 정책, 또 사우디의 비전 2030 상당히 이제 공통점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협력 여지가 많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 왕세자는요, 지난 2016년 석유 산업 의존도를 줄이고 사우디의 미래 전략과 관련해서 첨단 산업 중심으로 나라 경제 구조의 체질을 바꾸자라면서 이 비전 2030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 중인데, 자,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인도, 중국과 함께 이 사우디 비전 2030의 중점 협력국으로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자, 오늘 두 정상은 아까 최 반장 얘기한 것처럼 83억 달러어치 양해각서 또 그리고 계약 10건도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사우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비전 2030의 전략적 파트너국으로서 양국은 기존의 건설, 에너지 분야를 넘어서 정보통신기술, 스마트 인프라 등 신산업 분야, 그리고 또 국방, 방산 등 전략적 분야, 보건, 의료, 교육 등 민생과 직결된 분야 등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네, 회담과 양해각서 서명식이 끝난 뒤에 오찬도 함께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 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기업 총수도 모두 참석했습니다. 각각 5G와 또 인공지능 등 ICT 분야, 또 이 수소 전기차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내년도 G20 정상회의 개최국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한국이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라고 말했고요. 빈살만 왕세자는 한국과 사우디는 형제의 관계라는 말로 화답을 했습니다. 당황스럽죠? 제가 훅 들어가가지고. 자, 사실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요, 언론인 살해 의혹 관련해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제 여러 나라가 이제 관심을 갖고 회담을 갖는 거는 경제적 실익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겠죠. 네, 누구한테 그렇습니다. 물어볼까요? 왕세자가 이 막강한 영향력, 경제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국제 무대에서 활동 범위를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는데, 현지 시각으로 24일 그제에는 이 사우디를 방문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만났습니다. 이란 등 이 중동 지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요, 말살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이제 이란 얘기도 했지만은 미국과 이란 간의 관계가 아주 안 좋잖아요. 국장도 당황하셨죠? 아니, 당황은 안 했어요. 저 딴 거 좀 속보 좀 보고 있느라고. 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이란 관계가 상당히 좋지가 않은데, 사우디는 미국의 강경한 이란 대응을 지지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 폼페이오 장관이 출국에 앞서서 사우디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란을 저지하는 연합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물론 미국 내에서도 이 카슈크지 사건의 배후인 사우디 왕실과의 밀월 관계를 맺는 것이냐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이 미국 정부도 대이란 전선에서 이 왕세자의 영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폼페이오 장관 면담 후에 오늘 우리나라를 찾은 거고요. 또 오는 28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일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네, 아까 제가 시작할 때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6개 통신사와 서면 인터뷰를 한 내용을 속보로 다뤘잖아요. 이제 G20 정상회의 내일부터 관련한 속보들이 많이 쏟아질 텐데, 한반도 비핵화 논의도 그 안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걸로 일단 보입니다. 아까 보니까요, 오사카에 가짜 트럼프 대통령하고 가짜 김정은 위원장이 또 등장했더라고요. 네, 주요 회의나 또 북미 회담 장소에 어김없이 등장을 했었는데요. 또 정상들보다 한 발 먼저 등장을 했었죠. 트럼프 대통령으로 분장한 데니스 알란,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으로 분장한 하워드 엑스가 일본 오사카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모습이 저렇게 포착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 하노이에서는 하워드 엑스가 추방을 당하는 일도 있긴 했었는데, 이번엔 저렇게 자유롭게 오사카 시내를 걸어다니고 있고요. 이 가짜 트럼프는 특유의 저렇게 빨간 캡 모자, 또 가짜 김정은은 검정색 선글라스를 쓴 차림이었고요. 지나가는 일본 시민들과 저렇게 기념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회의 개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만큼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누가 후원을 해주나요? 저 비행기 값이나 이런 거 다 돈이 많이 들 텐데 재력이 있나? 근데 저 하워드 X 씨는 자꾸 살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스트레스 받나? 네, 모르죠, 그건. 알 수 없죠. 좀 취재 좀 해봐요. 자, 그나저나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을 이번에는 만나지 않는다고 했지만요, 3차 정상회담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주고받은 친서에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언젠가는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Well, No mention of another meeting? maybe there was, but we, at some point we'll do that. Getting along very well. He's not doing nuclear testing. 네, 사실 여기서도 아마도라고 하는 좀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궁금증을 키웠는데요. 이 대화 재개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서면서도 그렇다고 또 서두를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동시에 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가 되기 위해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담보돼야 한다는 미국의 원칙이 있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에 실무 협상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라는 보도도 나왔고요. 이 때문에 내일 전격 방한하는 스티브 비건 특별대표가 북측 인사와 접촉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일부터 이제 G20 관련한 많은 소식이 들어올 테니까 저희가 정치부에서 좀 자세히 다뤄보고요. 그나저나 이제 아베 총리하고 만날 텐데 한일 관계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어떤 분위기가 연출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제목을 잡을게요.
한 사우디 83억 달러 규모 MOU 체결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이쯤 되면은 차라리 놔두는 게 더 나았을 걸까요? 나았을 걸까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서울시가 어제 오전이죠. 우리 공화당의 천막을 철거했지만 하룻밤새 10동의 천막이 새로 들어섰습니다. 오히려 기존 규모보다 더 커진 거죠. 박원순 서울시장은 행정 대집행 절차를 다시 거칠 것이라면서 우리 공화당 천막을 광화문 광장에서 완전히 걷어내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내일까지 다시 한번 데드라인을 줬죠.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았을 걸까요? 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공화당 이 광화문 천막 소식입니다. 먼저 저희가 본의 아니게 우리 공화당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좀 난감합니다. 뭐 예전에 그 우리은행 장명할 때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죠. 이름에 이 우리자가 들어가면 꼭 좀 이렇습니다. 난감합니다. 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거 노렸다. 조원진 대표 공공연히 얘기합니다. 이렇게요. 좌파들이 빨갱이도 우리 공화당이라 불러야 된다. 좌파들이 정말 욕을 하고 싶은데도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 고향.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불의의 일격을 당하고 나서 많이 허탈하고 또 격앙했습니다. 저렇게요. 자, 함께 광장을 지키던 사람들이 철거반원들과 충돌 후에 병원 실려가는 모습 보면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박원순 서울시장 욕하고 그냥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화풀이하고 심지어 취재하러 온 기자한테까지 기자회견 하는 줄 알 것 같아요. 안 합니다. 빨리 가! 자전거 가지고! 오늘은 죽어 진짜. 그러니까 가. 오늘은 가라고. 오늘은 진짜 죽어 사람들한테. 협박 같기도 하고 걱정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하지만 철거 후 대여섯 시간 만에 광장에 새 천막이 저렇게 쭉 설치가 되면서 우리 공화당 사람들 얼굴, 표정, 분위기 싹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 저력을 보여줬다. 기세등등한 모습으로 돌변했더랬죠. 특히 이 당명을 바꾸고 나서 어떻게 이거 홍보할지 고민 많았는데 박원순 서울시장 덕분에 싹 해결됐단 말이죠. 이렇게요. 당명 개정과 국개명과 동시에 100억 정도의 홍보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정도 되면 땡큐 아닙니까? 한마디 해줄까요? 땡큐 원숙이. 예, 그렇습니다. 박원순 시장 비난하는 사람들이 흔히 박 시장을 앞서 들으신 그 특정 동물에 비유하곤 하는데 그 표현을 들으신 것처럼 조원진 대표가 이렇게 쓴 겁니다. 심지어 조 대표는요, 그 동물의 인형을 매달아 놓고 그걸 막 이렇게 때리는, 웃으면서 때리는 그런 퍼포먼스까지 한 그 사진이 지금 막 공개가 됐더라고요. 자, 자유한국당은 일단 우리 공화당하고 선을 확실히 긋고 있죠. 하지만 일부 인사들이 현장에 찾아가서 더 가열차게 싸우자 하면서 응원을 보냈습니다. 자, 먼저 김문수 전 경기지사. 문재인의 저 붉은 사상이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공화당과 자유한국당을 뭉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자, 요즘 이래저래 마음 많이 좀 힘든 차명진 전 의원도 현장을 찾았습니다. 특히 내 친구 원진아, 너가 자랑스럽다 말이죠. 제가 여기 오면서 조원진에게 전화했습니다. 나 애국당 입당하라 소리 제발 말아라. 네, 여러분, 제가 한국당을 애국당 색깔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통합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한테 시간을 주십시오. 이거 좀 상당히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포인트네요. 어쨌든 자, 하나를 없애자 10개 새로운 천막이 이렇게 들어서 버렸습니다. 공사가 더 커진 셈인데요. 박원순 시장 오늘 비상한 각오를 밝혔습니다. 특히 이 철거 과정에서 생긴 비용 확실히 받아내겠다 말이죠. 저희는 기본적으로 조원진 대표의 월급을 감료할 생각이고요.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끝까지 그것을 받아낼 생각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간만에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자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 이 전광훈 목사님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6일 이 사랑제일교회 주일 예배 때였습니다. 마침 그날 송영선 전 한국당 의원이 왔는데 전광훈 목사 이 성전에 있는 전광판에 이 송 전 의원의 활약상을 쭉 보여주면서 그 영상 속에서 송 전 의원이 뭘 하고 있었느냐? 영어, 일본어 막 섞어가면서 문재인 대통령 하야 요구의 당위성을 설파를 했죠. 자, 그 장면이 다 끝나자 송영선 의원님을 국회로 보냅시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박수 칩시다. 뭐 이런 얘기를 설교 중에 했던 겁니다. 이게 걸린 겁니다. 지난 21일 서울시 선관위 직원들이 한기총을 직접 찾아가서 전광훈 목사에게 공명선거 협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소식 가보죠. 한국그룹 정태수 전 회장의 사남 정한근 씨 21년 만에 파나마에서 도피크 때 강제 송환이 됐죠. 자, 지난 18일 파나마 공항에서 붙잡힌 직후에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공항 보호소에 끌려가서 구금이 됐는데 자, 미국 여권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스페인어로 소이 아메리카노 나 미국 사람이야 했다는 겁니다. 잠시 후에 연락을 받고 주 파나마 한국 대사관에 우리 영사가 불려왔다는 거죠, 공항으로. 그 사정을 다 알고 있었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사 앞에서 정한근 씨 계속 소이 아메리카노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영사 딴 얘기 안 했답니다. 점잖게 딱 한마디 했다는 거죠, 이렇게요. 정 선생님, 파나마 교도소에 가실 작정입니까? 그래도 되겠어요? 자, 그렇습니다. 이 말이 끝남과 동시에 정한근 씨 한숨을 푹 쉬면서 우리말로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했다는 거죠. 도대체 파나마 교도소가 어떻길래? 자, 이거 좀 어떻게 보면 무섭고 좀 우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교정인권단체 프리덤 인사이더에 따르면 파나마 교도소 분기당 그러니까 1월, 2월, 3월 석 달 동안 평균 30명의 재소자가 죽어나간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러느냐? 사인이 뭐냐? 폭력과 에이즈 때문이라는 거죠. 에이즈는 왜 그럴까요? 시쳇말로 무서운 형들이 많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정한근 씨 한국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속보 하나가 추가로 들어왔는데요. 투자자 성접대 의혹 관련해서 양현석 전 YG 대표 프로듀서가 지금 서울 시경에 나와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요. 가수 싸이가 이제 그 자리에 동석한 그런 관련한 의혹 관련해서 그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적이 있잖아요. 중간에 정마담이라는 또 중심 인물이 있고요. 지금 양현석 전 대표까지 소환이 됐기 때문에 관련한 성접대 의혹 수사가 상당히 본 궤도에는 오른 그런 상황이고 이제 경찰의 수사 발표가 있을 테니까 저희가 추가 속보를 다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광화문 철거 관련해서요. 서울시가 조금 전에 이제 밝힌 바에 따르면은 내일 오후 6시까지 천막을 철거하라는 마지막 또 그 통보를 했고요. 미 입행시에 행정 대집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통보를 했습니다. 과연 한국당이 아니죠. 자꾸 그 대한애국당하고 자유한국당 막 다 헷갈려가지고 이제 우리공화당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할 건가의 문제인데 천막을 철거하면 2배로 치겠다 그랬으니까 앞으로 이 공방은 계속될 것 같은데. 공화당 쪽에서도 조금 입장을 냈어요? 예, 이따 얘기할까요? 우리 공화당 쪽에서도 잠깐 나왔는데 좀 이따 얘기할까요? 좀 이따 얘기할 기회 있어요? 잠깐 얘기해봐요. 그럼 지금 일단. 코가 막히네. 너무 길면 끊을 테니까 조금 얘기해봐요. 귀도 막히고 코도 막히네. 이거 뭐해? 빨리 얘기해봐요. 일단 진행하는 거 봐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지금 광화문 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면서요. 네, 앞서 들으신 대로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제 천막 철거 비용 2억 원을 이 조원진 대표 월급을 가압류해서라도 받아내겠다라는 입장 밝혔죠. 이 입장이 나오니까 공화당 측에서는 그럼 박원순 시장의 월급을 나는 차압을 하겠다, 가압류를 하겠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네. 저희는 이심전심이라 아무 얘기를 안 해도 통하죠. 이렇게 눈빛만 봐도. 그냥 본질만 얘기하면 안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이 우리 공화당 측 인사들이
폭력을 휘둘러 서울시청 공무원들 또 철거반원들이 다쳤는데 그에 대해 일일이 특정해서 다 형사 고발을 하겠다는 방침도 지금 박호순 서울시장이 내놨는데요. 네. 특수공무방해치상 혐의로 고발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조원진 대표의 월급을 가압류하거나 또는 특수공무방해치상 혐의로 고발을 하겠다, 그런 강경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군요. 지금 시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저희가 어제 했었잖아요. 또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시민들의 그런 상황인데, 고 반장,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거예요? 네, 일단 지난달 10일 천막이 처음 설치되고 어제 오전까지 딱 47일이 걸렸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도 그 정도 기다려야 하는 건가 싶은데요. 일단 서울시는 폭력성이 확인된 만큼 2차 행정 대집행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계고장을 보내는 데 따른 절차 때문에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은 필요하지만 이전처럼 계고장을 3번씩 보내면서 기다리진 않겠다라는 겁니다. 양측의 추가적인 충돌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최근 KBS의 한 시사 프로그램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 산업의 난맥상을 고발하는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청와대와 KBS 또 KBS 내부가 상당히 이 문제로 시끄럽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방송이 됐죠. 지난 방송은 18일. 됐죠. 예, 네네. 지난 18일에 KBS 시사기획 창이란 프로그램입니다. 복마전 태양광 사업이란 프로그램 제목이었는데요. 복마전이란 그 단어 자체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온갖 협잡이 난무하는 악의 소굴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자, 문재인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정권 실세들, 심지어 이 청와대 차원의 개입 가능성을 암시하는 내용이 이 프로그램에 소개가 되면서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이에요? 네, 그 얼마 전까지 농어촌공사 사장을 지냈던 최규성 전 의원의 네. 인터뷰가 가장 논란이었는데, 이 방송을 보면 최 전 사장은 저수지 면적의 10% 이하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태양광 시설 규정이 청와대 TF팀의 회의 이후에 이 제한 규정이 없어졌다라는 취지로 인터뷰를 한 겁니다. 특히 최 전 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저수지 면적의 60%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곳을 보고 박수를 쳤거든,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대목이 있었다는 거죠. 자, 방송 직후에 지난 21일 청와대가 보도 내용은 허위다, 정정보도 사과 방송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가 정정보도 사과 방송 요구를 했고, 그 요구가 나온 직후에 KBS 노조 그리고 시사기획 창 제작진이 청와대가 외압을 넣고 있다, 이렇게 또 비판하는 입장문을 낸 거죠. 네, 그 프로그램 제작진이 어제 성명을 냈습니다. 이 외압으로 누르려고 하지 마라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자, 이들에 따르면 지난 18일 방송이 나가고 이후 재방송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 청와대 시정 조치 요구가 나오자 이 재방송을 결방시켰다라는 겁니다. 또 경영진이 제작진의 입장문 발표를 막았다라고도 주장을 했는데요. 사실상 청와대가 공영방송 KBS 보도에 개입한 것으로 이 방송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인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제작진의 성명이 그렇고요. 이런 KBS 제작진 성명에 대해서 청와대가 오늘 또 아주 격앙된 반응을 내놨는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직접 나서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제작진이 무슨 근거로 사과 방송을 요구하는지 묻고 있는데 보도가 허위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언론 중재위에도 당연히 갈 것이지만 그에 앞서 통상적으로 이 정정 보도와 사과를 요구하는 게 관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어떤 부분이 허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서 말씀드렸던 최규선 전 농어촌공사 사장의 인터뷰 대목인데요. 그러니까 그건 어디까지나 최 전 사장의 일방적인 주장이자 또 허위 사실에 근거한 보도다라는 겁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태양광 저수 시절을 보고 좋아서 박수를 쳤다거나 한 일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아, 그런 사실이 아예 없다고요? 네. 좋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간단히 얘기했지만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남편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결국 검찰에 송치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수서경찰서가 조 전 부사장을 상해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혐의 일부도 포함이 됐습니다. 남편의 고소장에 보면 자신의 목을 조르고 폭언을 퍼부었다, 또 밥을 빨리 안 먹는다며 쌍둥이 아들에게 수저를 던졌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일정 부분 확인된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 남편 측에서는요, 조현아 전 부사장이 재산 분할 청구에 대비를 해서 고 조양호 회장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을 특정 업체에 무상으로 넘겼다라면서 이 강제 집행 면탈 혐의로도 고소를 함께 했는데, 관련해서 경찰은 혐의 없음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도 얘기했지만 하여간 우리 공화당의 광화문 천막 철거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겠네요. 내일까지 다시 시간을 줬으니까 그때까지 철거하진 않겠죠, 자진해서.
그렇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죠. 네,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박원순, 조원진 월급 가합류할 것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관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입각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확인드릴 내용이 없다고 했지만 여권에서는 후보 중 하나인 것은 맞다며 조 수석이 법무장관에 기용될 거란 설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거란 해석이 나오지만은 한국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쯤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여러 배경이 있는데요. 일단은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국정감사 등에 대비를 하겠다라는 차원으로 읽힙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요.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는 장관들은 당내 민주당 당내 경선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8월에는 내보내줘야 한다는 건데요. 자, 이 경우에는 현직 국회의원들이 먼저 거론이 됩니다. 유은혜, 김현미, 유영민, 진선미, 이계호 의원 등이 거론이 되고요. 유영민 의원은 현직 의원은 아닌 신분입니다. 자, 정부 출범부터 일한 원년 멤버인 강경화, 박상기, 박능우 장관도 교체할 때가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여기에다가 북한 어선에 대한 경계 실패 책임론에 휩싸인 정경두 장관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밖에도 내년 금배지 도전이 예상되는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 등 참모진들도 순차적으로 교체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가장 주목받는 인물 조국 민정수석입니다. 자, 현 정부 출범 직후 임명된 최장수 수석으로 일하고 있죠. 자, 조 수석의 거취에 변화가 있다면 3가지 열차 가운데 하나를 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행이냐, 아니면 부산행이냐, 아니면 과천행이냐, 이 3가지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자, 우선 서울행은 조국 수석이 여러 차례 걸쳐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민정수석 임무가 끝나면 본업인 법학교수, 즉 서울대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권력기관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 민정수석 자리에 오게 된 중요한 동기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거 완수하기 전까지는 학교로 안 돌아가요? 국회에서 빨리 협조해 주시면 제가 학교로 돌아갈 일이 시간이 좀 당겨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아니면 두 번째 열차 부산행 열차를 탈 수도 있는데요. 자, 이건 내심 민주당에서 원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 총선 최대 승부처로 부산 경남이 꼽히고 있죠. 자, 문재인 정부를 상징하는 조국 수석이 부산에 출마하면 여권이 PK를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고, 또 대중성과 인지도가 높으니까 분위기도 띄울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공개적으로 러브콜을 이렇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젊고 역동적이고 또 국정 운영 경험도 있고 나름 비전도 있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부산 발전, 부산 시민 행복이라는 가치에 아주 부합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입 1순위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열차 바로 과천행입니다. 법무부 장관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법무장관 후보자로 유력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인사검증 절차도 돌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여권에서도 조국 장관 카드는 전혀 생뚱맞은 건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혀 뜬금없는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이 어떤 전국 운영을 하셨는지, 어떠한 법무부의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대통령의 의지일 겁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그 어떤 과제보다 검찰개혁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동안 청와대에서 이 업무를 주도해온 조국 수석을 이 검찰의 인사권 등을 가진 법무부 장관직에 앉혀 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내비칠 거란 관측입니다. 이런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이죠. 이제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그런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이렇게 맞춰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자, 결국 검찰총장엔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했던 윤석열 지검장을, 그리고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 장관에는 검찰개혁이 중요한 책무라고 한
조국 수석을 앉혀서 이 집권 하반기에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이렇게 조국 법무장관설이 나오자 야당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조 수석은 이 국회 파행의 원인인 패스트트랙의 주 책임자라며 그를 법무부 장관으로 앉히겠다는 건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만일 조국 수석이 이 과천행 열차를 탄다면 이 문재인 정권은 오히려 이 열차를 탄 것과 다름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패스트트랙 독재 열차를 더 이상 멈출 수 없다라는 일종의 선전포고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대를 메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뒤에서 조종하고 야당 법박의 경찰이 앞장서는 석국 열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바른미래당도요. 조국 수석은 함량 미달, 의문투성이라며 이 무능한 조국으로 법무부를 초토화시킬 생각은 접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습관적인 돌려막기 인사를 꼬집으며 이 문재인 정부 내각이 조국 수석의 직업 체험의 장으로 전락했다라고 비꼬았습니다. 자, 과거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한 사례 있긴 있습니다.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열심히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면서 권재진 당시 이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을 했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고 이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공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할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자신의 최측근인 민정수석을 기용한 최초의 사례이자 최악의 측근 인사, 해전문 인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이 정권 말기까지 최측근을 앞세운 공안 정치를 통해 남아있는 권력을 쥐고 흔들어 보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심지어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 내에서도 김세연, 김성태 등 이 초재선 의원들이 반대 성명을 내고 이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하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릴 것이라며 집단적으로 반발했습니다. 또 당시 나경원 최고위원도 이 MB를 향해 평창올림픽 유치로 딴 점수를 이번 인사로 다 잃게 되는 것 아닌가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유력 검토, 한국당 헌법질서 모욕입니다. 네, 다음 달쯤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할 거라는 관측이 여러 곳에서 감지가 되고 있고요. 특히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으로 갈 거라는 설이 처음에는 설이었는데 상당히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 쪽에서 특히 분명히 검토되고 있는 건 맞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청와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입각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을 두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오늘도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답변 이상 더 말씀드릴 게 없다면서 마찬가지로 확인드릴 내용이 없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조국 수석에 대한 인사검증에 착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인사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확인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이 여권을 중심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설 뜬금없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고 청와대도 입각설, 인사 검증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상 간접적으로나마 이걸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제기가 됩니다. 일단 조국 수석이 법무장관으로 이동을 한다면 그 후임으로는 국정원 기조실장을 지낸 신현수 변호사 이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까 집중 발제에서도 이제 최 반장이 소개했지만 야권은 회전문 인사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경질이 돼도 몇 번이나 되어야 했을 조국 수석이 법무장관 후보자로 거론된다면서 만약 현실화된다면 패스트트랙 독재 열차를 더 이상 멈출 수 없다는 일종의 선전포고다라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대한 모욕입니다. 야당 무력화 선거제와 검찰을 앞세운 보복정치, 공포정치로 사실상 보수 우파를 완전히 추방시키겠다는 뜻입니다.
네, 일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회전문 인사다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인사가 결정되면 그에 관련한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다 이렇게 즉답을 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조수석을 대통령 후보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조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 검찰개혁도 하고 이 경우에 따라 내년 2월 25일까지 장관직을 수행하고 그 후에 사퇴해서 부산에서 총선에 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대통령 후보까지 얘기가 나왔군요. 박지원 의원이 그런 분석을 했고. 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뇌물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검찰이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죠. 네, 이 검찰에 따르면 이 대전지검인데요. 윤석열 후보자가 2008년 대전지검 논산지청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한 의료법 위반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는 대가로 뒷돈을 받았다라면서 A씨가 고발을 낸 게 있었는데 이를 각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거나 또 수사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의미인 건데요.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를 했지만 뒷받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또 추측성 주장만 있었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이 윤석열 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 이 봉욱 대검차장 검사, 또 송희택 울산지검장에 이어서 김호철 대구고검장도 사의를 밝혔는데요. 김 고검장은 연수원 20기로 이 윤석열 후보자보다는 3년 선배입니다. 이번 총장 후보 8인에도 이름을 올렸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기는 한데 윤석열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한 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법사위 여야 간사는 다음 달 8일에 열기로 하고요. 오는 1일에 관련 안건들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오늘 판결 중에서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 죽음을 상대로 낸 또 다른 재판의 항소심에서도요. 심판장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그런 판결이 나왔죠. 네, 서울고등법원 광모 씨 등 7명이 신일철 죽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총 7억 원을 지급하라며 이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했습니다. 곽 씨 등은 강제 노동을 당하고 임금 등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서 2013년 소송을 냈고 2015년 1심 재판부는 이 징용의 불법성이 있었고 신일철 죽음은 옛 신일본 제철과 동일하며 책임의 주체가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2심 역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고요. 이번 판결은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강제징용 관련 첫 확정 판결의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인 피해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안타까운 일이네요. 자,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최근 구속된 김명한 민주노총위원장이 오늘 검찰에 송치됐다면서요, 최 반장. 네, 경찰은 김 위원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리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서울 남부구치소로 이감이 됐고요.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그리고 올해 3월에서 4월에 걸쳐서 국회 앞에서 집회를 주도하고 또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도록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이 같은 혐의가 인정이 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하지만 김 위원장은 구속이 합당한지 좀 다시 판단해 달라면서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고 내일 오전에 이게 열리게 됩니다. 네, 자 아무튼 개각 관련 뉴스 앞으로 많이 나올 걸로 보이고요. 오늘 기사는 조국 수석 얘기로 잡겠습니다. 기사 제목은 조국 법무장관 설 한국당 헌법질서 모욕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의 강지영입니다. 요즘 쇼트트랙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남자 선수들 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남녀 쇼트트랙 대표팀 선수들은 지난 17일 진천 선수촌에서 암벽 등반 훈련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효준 선수가 앞서 암벽으로 오르던 황대현 선수의 바지를 벗겼고 수치심을 느낀 황 선수는 코칭 스태프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선수촌 내 인권상담소에서 상담까지 받았지만 큰 충격은 여전했다고 합니다. 임효준 선수는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자 쇼트트랙 1500m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500m에서는 황대현 선수가 은메달을, 임효준 선수는 동메달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둘은 한국 최대 선후배 사이기도 한데요. 결국 신치용 선수 촌장은 선수 전원에게 한 달 동안 퇴촌을 결정했습니다. 임 선수의 징계 여부는 다음 주 빙상연맹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전체 의식이 문제가 있고 선수들이 전혀 겸손하지 못하고 훈련 분위기도 안 좋고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놓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한데 다른 선수들마저 피해를 입게 됐고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입을 다무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가해자인 임 선수 소속사인 브리온 컴퍼니 측은 훈련을 위해서 이동 중 일어난 일로 선수들은 휴식을 취하고 있던 상황이었다며 친근감에서 비롯된 장난 도중 암벽에 올라가는 후배를 끌어내리다가 바지가 내려가 엉덩이 절반이 노출된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바지가 벗겨져 엉덩이 반이 노출되긴 했지만 성기가 노출되진 않았다고 해명했는데 오히려 이런 해명이 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 선수의 소속사 브라보 NU 측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당시 암벽 훈련 도중이라 손을 쓸 수가 없어 무방비로 노출됐다. 거기다 여자 선수들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라 수치심을 크게 느꼈다며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을 청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쇼트트랙은 안현수 선수 귀화를 둘러싼 파벌 논란, 심석희 선수 폭행, 성폭행 문제, 김건우 선수의 숙소 무단 침입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문제가 불거지는 걸까요? 체육계는 굉장히 좀 민감한 시기인데도 이런 그 사회적 또 이 공동체적인 이 관심사와 이슈와 동떨어져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메달만 따내면 우리는 언제든지 환호받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게 가장 큰 이런 패러다임 안에 갇혀서 선수들의 인성이나 지성 이런 것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스포츠계 개혁을 위해 출범한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오늘 3, 4차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패러다임을 아예 바꿔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국내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해온 폭력, 성폭력, 학습권 침해 등의 인권 침해가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한 수준이며 이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기에 구축된 뿌리 깊은 구조적, 제도적 문제라는 점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한국의 스포츠는 과거에 국가주의적, 성리지상주의적 패러다임으로부터 모든 사람의 스포츠 참여와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 for all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스포츠계, 특히 빙상계는 여전히 승부에만 집착하고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겠습니다. 네, 미리 보는 내일 복국장의 60초 리뷰 시작합니다. 오늘도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내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를 방문합니다. 방문 첫날인 내일은 제1동포 400여 명을 초청한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 밖에 아베 일본 총리는 내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최 반장 발제에서 얘기했지만요.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최근 구속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의 적정성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죠. 법원이 내일 오전 구속 적부심 신문을 진행합니다. 해외 소식 하나만 짧게 정리하면요.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한 가운데 야당인 민주당에서도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격전지 플로리다주에서 첫 번째 대선 경선 후보 TV 토론회를 엽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천막 상황은 잘 좀 봐요. 네, 뭐 갈 필요는 없는데 좀 챙기고. 네.